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을 집어넣었는데 원본입니다. 원본이고요.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죠? 끝나는 부분까지 말을 끊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영상 분량만큼 초반에 어떤 배경음악을 넣고 싶다. 시퀀스에서는 홈이죠. 특별히 범위가 지정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걸 누르셔도 되겠고요. 맨 앞에 들어가서 스트리미지를 하나 얻어내셔야 됩니다. 얻어내기. BMP는 프리미어에서 처음으로 이미지를 익스포트 프레임 할 때 나오는 장면이라 저는 PNG 이미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져오는 것까지 해주고 어느 장소에다 가져오는지. 이거는 비디오 편집편에 여러분한테 영상 스트리미지로 내보내는 방법 가르쳐 드렸었죠. 저는 여기 촬영 영상 본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이미지도 내보내기로 했고요. 가져온 애들은 프로젝트 패널이죠. 프로젝트 패널의 메인 자리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은 PNG 이미지가 와 있습니다. PNG 이미지가. 이 PNG 이미지를 현재 보이고 있는 시퀀스의 앞부분에 넣어야 되니까 보통 5초 정도 차지해요. 4초 29프레임이니까 5초입니다. 5초. 자, 이 지점에 소스 패널에 있다면은 여러분 콤마 키를 누르시면 인서트가 됩니다.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인서트. 그래서 요만큼을 끌어주면서 저 사람이 멍 때리고 있죠. 이때 음악이 나오고 요 무렵에 타이틀 등장하고 음악이 서서히 작아지면서 겹쳐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끝나는 부분도 잊지 마세요. 끝나는 부분도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이 얼굴 표정이 좀 눈 크게 떴을 때 없애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고 적당한 시점에 컨트롤 K 잘라주고 검은 화면이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앞전 단계로 가서 방향키 왼쪽 누르면 이 부분을 역시 스틸 이미지로, 물론 여기다가는 이름을 명시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어쨌든 가져온 애를 요걸 뒷부분에 여기 가 있으면은 콤마고 인서트고 여기 소스 패널에 없다면 드롭다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콤마로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 자, 그러면 요 앞뒤에 들어가야 될 애들이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자, 여기까지는 비디오 편집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세이브.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편집이 전체가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물론 관련된 스트리미지를 앞에 있는 이 영상의 앞부분과 아니면 끝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놨는데 여기에 음악을 넣기로 했어요. 지금 오디오 위주로 좀 보여드리는데 넣고자 하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BGM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음악 하나를 골라 보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23초 17프레임 정도 되네요. 23초 17프레임이라. 자, 여러분들 화면 끝으로 엔드키나 이걸 누르시면, 특별히 지정이 안 돼 있으면 23초 16프레임. 실제는 원래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22초짜리 광고, 이거 22초 동안 나가는 거니까 말하다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정확히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는 22초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22점 엔터 22초? 이 나머지는 실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비디오 1번 트랙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컨트롤 K로, 물론 이제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잘라줄 수가 있죠. 컨트롤 K를 눌러서 자르고 뒤에 있는 부분을 지워 보겠습니다. 22초짜리 돼 있고, 이제 음악을 깔아주는데 여기도 전체 22초짜리 22점 엔터.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딱 22초짜리 음악을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직접 인서트하는 방법도 되긴 되는데 인서트는 뒤에 있는 트랙들을 밀어내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여기 있는 인서트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1번 트랙에 0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인서트 눌러볼게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거 보이시죠? 오디오가 밀어냈어. 드롭다운이 제일 정석입니다. 드롭다운으로 밑에다가 딱 맞추는 영상이 나왔죠. 이런 겹친 일이 있을 때 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레벨로 조절하는, 여기는 일정한 단면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워크스페이스도 상관없는데 여기 보이는 키프레임들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지금 보이고 있는 뒷부분에 맞춰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볼륨들의 높이를 봐야 되는데요. 이 음과 이 음이 더 세요. 그래서 보통은 해당된 이걸 클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의 볼륨을 좀 떨어뜨리는 이 방법을 쓰는데 이 클립을 제가 마이너스 10dB 정도 떨어뜨렸네요. 이걸 클립의 볼륨을 조절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이 작업할 때는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더 중요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한 이 지점, 녀석의 앞 이동하기, Shift 누르면서 홈, 이 지점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레벨, 볼륨 레벨 위치에 컨트롤 누르면 더하기 모양이 보일 때 이때 눌러주시고, 여기도 너무 끝에 있으면 안 잡히니까 요 정도 컨트롤 클릭. 자, 그 다음에 음이 서서히 들리는 것 같은, 예, 이걸 페이드 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추는 걸 통해서 예, 그리고 볼륨이 마이너스 한 40 정도만 돼도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최극단은 마이너스 은하철도 999네. 예, 이건 꼭 너무 끝까지 안 떨어뜨리셔도 돼요. 자, 홈에다 놓고 들어볼게요. 무리 없죠? 원래 끝나는 부분도 마무리를 할 때도 역시 이렇게 녀석의 끝으로 Shift and 그 다음에 지금 오디오의 레벨을 컨트롤 클릭, 손 떼고 컨트롤 클릭 떨어뜨리시는데 마이너스 한 20, 예, 마이너스 999는 거의까지는 극단인데 떨어뜨리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앞과 서서히 들리고 타이틀 떼야 돼요, 이 무렵에. 자, 이 중간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간 이후. 중요한 거는 이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음이,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기 들릴 때는 서서히 막 음악이 들리고 한동안 타이틀이 등장하다가 주요 장면을 나올 때까지 음악이 계속 큰 음악 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일단 두 개가 일조가 돼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때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요번에는 4개로 밑부분을 쭉 떨어지는 그런 장면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자, 지금 여러분들 키프레임 잡고도 움직일 수 있었지만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여기 가운데 있는 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요 말할 때는, 말하는 동안은 음이 최저로 좀 내려가요. 내려가서 요 부분이 이제 음이 배경음악이 깔려 있더라도 은은하게 끝날 때까지 연결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는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졌던 애는 올라가지만 방금 이쪽 두 개와 이쪽 두 개를 만들어주고 가운데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만 쭉 깔아서 이렇게 바닥이 쭉 깔리지. 아니 침대가 너무 푸신푸신하고 쭉 꺼지는 영상을 제가 어디서 광고로 본 적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쭉 꺼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그 전체 음악이 등장하는 그런 브이로그라든가 이런 거 만드실 때 캠페인 영상 만들 때는 저 방법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런 방법만 써야지 저런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음을 홈 키보드 이쪽에다 놓고 홈 키보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은근히 깔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끝에 중요한 말을 하려고 있을 때는 원래는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찍고 시프트가 애들 선택하는 거고요. 시프트 누르면 옆으로 또 이동할 때 또 판트하게 옆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분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시프트는 그래픽 할 때는 옆으로 수평으로 이동할 때 반듯하게 이동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요것만 찍고 이렇게 이동은 막 해도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 있어서 시프트 누르고 해주면 이 바들이 어느 정도 잘 따라갑니다. 이거 시프트 누르고 이동했고요. 너무 낮았나? 좀 올려볼까요? 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캠페인 영상 속에 들어갈 것 같은 BGM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좀 조용하게 그 다음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나름 볼륨 있게 좀 보여준다면은 이때 적절한 타이틀이랑 어우러지는 그런 효과, 트랜지션이 들어가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좀 보여드려 봤고요. 오히려 이 작업할 때는 밑에 타임라인을 차라리 키워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봤고, 자, 맨 앞에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무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클라이언트가 음악을 하나 가져왔어요. 상당히 비트 있는 음악, 볼륨이 큰 걸로. 이걸 넣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쿠스틱 기타랑 안 어울리거든요. 거의 졸려 보인다고 음악을 바꿔달래요.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잘 보세요. 현재 여기 혹시 편집 중에 다른 애들이 있으면 엔드키를 누르면 끝에 못 가니까 꼭 뒤에 뭐가 없는지 꼭 한번 확인 한번 잘 해보시고요. 엔드 이것만 하면 이거 22초 1프레임이네요. 원래는 정확한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하다 보니까 오버할 수도 있죠. 그 끝에 가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를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이 나갔구만. 몰랐네요. 몰랐습니다. 야, 미세한 음악의 차이. 시프트로 이동해서 자, 어때요? 문제 없지? 없습니다. 엔드 22초, 홈 제로. 0초에서 22초짜리 광고. 음악은 클라이언트가 갖고 왔다. 22초라고 했다. 22초짜리 22점 엔터. 중간 음악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기가 여기 요만큼을 아니면 또 뜬금없이 중간 음악을 넣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말고 중간 음악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시간 계산은 좀 어렵겠죠. 엄청나네요.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다면
제가 소리를 잠깐 줄여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체할까? 교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직접 계산한 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대략 여기서부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in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이거는 굳이 크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좀 접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하기 좋죠. 너 가만히 있어봐라. 여러분 Alt 키 있죠? Alt 키는요 교체하는데 아주 상당히 유용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녀석의 이름 여러분 보시라고 이름 파일이 뭐야? 자세히 보면은 파일 이름이 보이겠습니다만 가운데 플러스를 눌러볼까요? 녀석인데 이 파일 어쿠스틱을 이걸로 교체해 볼게요. Alt 키를 누르면서 너무 크게 보지 말고 Alt 키를 누르면서 드롭 다운을 해주는데 얘가 오디오는 얘가 바꾸는 애죠. Alt 키를 누르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보일 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한번 바뀌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롭게 했는데. 물이 없어. 다른 음악 가져왔어요 또. 물론 22초를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어느 음부터가 유독 마음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넣어달래. 요거 너 기다려봐라. 글씨 빼고는 Alt 키는 웬만한 비디오 똑같은 건데 A 비디오보다는 B가 낫대. Alt 누르고 던지면 쉽게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음악 방금 들어보셨다면은 이 음악 말고 이걸 Alt 누르면서 여기다 대체해 보겠습니다. 무리 없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어디서 도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애는 그 음이 높낮이를 떠나서 푹 떨어지고 이만큼 가운데 푹 꺼지기 때문에 그냥 실제 원래는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음이 완전히 보세요. 지금 제가 몇 개를 막 바꾸고 있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가서 잘 적응해서 거기서 백악기 공룡들, 주라기 공룡들이 적응해서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깔아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혹시나 너무 볼륨이 컸다면은 볼륨을 다운 시키는 것보다는 녀석을 찍고 오디오 몇 번 트랙인지만 기억하셨다가 2번 트랙 맞지? 그러면 트랙 믹서에 가셔가지고요. 이 볼륨을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떨어뜨리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릴 수도 있어요. 들어볼게요. 거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트랙 믹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너무 크다면 전체적으로 이 키프레임들을 하나도 안 건들고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이어지는 건 여러분한테 타이틀이 쑥쑥 등장했다가 싹 사라지는 트랜지션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캠페인 영상으로 내보내는 방법, 썸네일 찍는 방법, 거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다면 글씨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픽이라는 작업 공간으로 딱 가야 되겠습니다. 음악이 들립니다. 음악이 서서히 들리고 있는 1초 무렵, 1초 정도 지난 다음이라 해볼게요. 1초 시점, 1점 엔터. 1초 시점에 타이틀을 넣어야 되겠다. 보통은 음이 처음부터 크게는 안 들리고 싹 들리면서 글쎄요. 예를 들면 대전 MBC 캠페인 그렇게 뭐 타이틀이 뜬다거나 고르겠죠, 그죠? T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 여러분들이 이제 T 도구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세이프 마진이 보여야 되겠죠? 세이프 마진. 자, 저 얼굴이 아니라 세이프 마진, 안전 여백이라고도 많이 번역되죠. 세이프 마진을 보이게 해주시고
T 도구 누른 다음에 에디트에 집중하시는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글자를 써보죠. 이 주제가 승강기 안전수칙. 승강기 안전수칙 그려 엔터. 예, 이거는 이제 타이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엔터 키긴 한데 굴림체 멋있죠. 즐겨찾기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했던 영상을 보시면 글씨 멋지게 입력하는 거 여러분 할 줄 아실 거예요. TTF 트루타입 폰트로 트루타입 폰트가 제일 무난하긴 해요. 멋지게 꾸미는 방법은 각자 다양하겠습니다만 저는 샤도우를 한번 이번에 써보겠습니다. 샤도우. 테두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스트로크. 컬러는 당연히 눈에 확 띄는 붉은색? 이거 너무 센데. 사이즈 좀 많이 주고요. 샤도우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샤도우는 여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디스턴스. 밋밋한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저는 좀 딱딱하게 진한 글씨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 값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왕이면 확 들어오되 입체감은 없지만 이런 느낌? 예, 강력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검은 색깔인데 그림자야. 입체감은 좀 떨어지지만 샤도우가 드롭 샤도우가 제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아주 불투명도 그냥 진하게 그냥 보일 거고요. 이게 블럭 값을 최대로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선명하게. 그렇지. 각도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떨어지는 게 약간 있어야지 좋겠고 익테릭이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뒤에 뭐 그라디언트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한 타이틀이 등장했네요. 얼굴을 가릴까? 이건 여러분의 자유겠지만요. 그래도 이게 어떨까? 자, 중앙정렬. 이게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이 글씨 무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화면의 정중앙. 얼굴 가려도 괜찮아. 이건 수평과 수직의 정중앙을 맞출 때는 얘를 하나의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얼굴 가려도 돼 하라 한다면 저렇게 슬쩍 옆으로 움직이면 얼굴을 피해갈 수도 있어요. 요게 세이프 마진 그 틀에 있는 거고요. 슬쩍 옆으로 밀면 이렇게 좌우의 위치를 그래도 얼굴은 가리면 안 되지. 승강기 안전협회 회장님 유땡땡. 네,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이미지를 넣는 걸 모르신다면 이미지는 픽사베이 아니면 포토샵으로 작업한 PNG 이미지. 저는 픽사베이에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림을 제가 마땅한 걸 찾다가 보니까 픽사베이의 엘리베이터 아니면 승강기에도 알아듣네요. 일러스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골라서 마침 이미지들이 보이게 됐는데 마땅한 이미지는 그래픽 작업으로 원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특정 이미지를 한 장 골라 보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가장 작은 영상 크기로 구분해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잘 어울리겠네요. 자, 상업적인 이용 가능. 자, 그럼 다운받은 이미지를 프리미어에서 지금은 이건 T, 즉 타입 도구로 입력한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프롬 파일을 눌러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대상. 지금 여기가 작업 중인 거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방을 좀 가야 되겠고요. 컨트롤 X. 인포트 화면도 조그만한 내 컴퓨터 화면입니다. 탐색기랑 똑같고요. 뒤로 돌아가면 준비가 돼 있고 여기다가 싹 넣어준다면 관련된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죠? 다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 어쩐지 좀 크다 했더니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픽토그램입니다. 픽토그램.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에 어울리니까 레이어 구조죠.
프리미어 프로의 유일한 레이어 구조입니다. 위에 이 그림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죠. 컨트롤 누르면서 대괄호 열기, 아니면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 맞게 이렇게 좀 잡아보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좀 작게 줄여볼까? 이런 게 제일 고민됩니다. 디자인 작업할 때는. 예. 얼굴 가려? 자, 어쨌든, 이렇게 불안한 증세처럼 보이니까, 안전수칙.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뜰 거고요. 뒤에도 똑같은 타이틀이 뜰 예정입니다. 근데 음악과 어우러지는 거죠, 이제. 근데 뻘쭘하게 뜨고 있어요. 뻘쭘하게 또 사라졌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타이틀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효과에 있는 건데요. 자, 물론 이런 말들 외에도 중요한 대사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데다가 꼭 넣어줘야 되겠죠. 물론 중요한 시점에 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기순환이 안 된다. 뭐 이런, 뭐 그렇게 쓴다거나. 공기순환이 어렵다. 오케이, 알았어요. 글씨는 타이틀이랑 좀 비교되게, 좀 다르게. 원래는 좀 다르게 좀 꾸미죠. 다르게 꾸며가지고, 건들. 서체라던가 그런 목적에 맞게 좀 다르게 꾸며주는데, 예, 저는, 자. 글씨도 필요할 때 컨트롤 K로 잘라서 다른 화면에 좀 이어지게 좀 넣어주죠. 할수? 필수입니다. 타이밍에 맞게. 말씀 자제. 이렇게 해야 되나? 정숙, 실내 정숙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실내 정숙은 에티켓. 눈이나 뜨세요. 에티켓입니다. 네, 맞는지 틀리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중요한 장면은 띄어쓰기도 괜찮지만 배색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좋겠죠. 색깔 정확하게 뭐한 경우는 사물에서도 색깔을 뽑아올 수도 있어요. 오, 진짜? 예, 보이시나요? 예. 저는 띄어쓰기 했습니다. 색깔로 띄어쓰기 한 거예요. 예, 눈에 띄게 보여야 되니까. 프리미어 프로도 이제 발전이 많이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블랙이 더 낫겠네. 예, 요렇게 꾸며봤고요. 맨 마지막에는 승강기 안전 실내 요거 좀 등장해야 되겠네. 요거를 끝나는 부분에도 음악과 함께 나오니까 다 잘라주고,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이 둘을 묶는 방법이 있어요. 둘을 찍고 난 다음에 이 둘 니네 일로 들어와 클릭만 해주시면 애들을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포토샵에도 그룹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나가는 방법은 탈퇴할 경우에서 나가는 건데 찍고 누르는 겁니다. 이게 많은 걸 양산해내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주면 전체가 하나가 딱 돼버려요. 요거는 독특하게 쓰는 건데
작게 좀 줄여주면서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승강기 안전수칙 땡땡 MBC 캠페인 뭐 그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땡땡 MBC MBC가 아니라 뭐 KBS든 SBS든 상관없습니다만 요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실제 이 레이어 구조는 포토샵이랑 너무나 유사해서 여기다가 땡땡 MBC 캠페인 제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저기 특히 공적인 캠페인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저 띄어쓰기 맞춤법 이 글씨가 맞는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캠페인인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맞나요? 아 다행입니다. 여기 올렸는데 올린 사람이 좀 엉뚱하게 올리면 방송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룹을 이용해서 애들 묶어보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블랙에다가 블랙 샤도우 하니까 나름 또 두께감을 또 형성해 주니까 레거시 타이틀 못지않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검은 색깔의 두께에다가 섀도우를 뎁다 두껍게 하되 블록 값제로 이런 식으로 주니까 두께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슷하게 한번 해봤고요. 지금 보이는 애들은 이제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싹 이렇게 나타나는 비디오 트랜지션의 내용을 통해서 훨씬 더 돋보일 겁니다. 저기 어느 방송사는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은 유료 광고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느 방송국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꾸미기 나름이겠죠. 알아두세요. 여기 현재 프리미어에서도 포토샵과 같은 레이어 작업이 가능한데 레이어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묶은 애들을 찍고 움직이면 단체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룹 셀렉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크기는 내 마음대로 64% 줄인 거예요. 각각을 찍으면 각각 움직입니다. 아하. 각각? 프리미어는 디자인 플러스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가장 간편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로고라고 써놓지 그래. 로고? 예. 한국어로 써도 됩니다. 됐나? 예, 됐습니다. 어디든 밖에 여기는 가급적이면 지켜. 다른 목적으로 쓴 건데 같은 데에 있다.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자연스럽게 뭔가 가리고 싶다.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는 상당히 뛰어난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이 글자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연하게 좀 깔아줄까?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면 비율 유지. 항상 맨 위에 있으니까 끌어내려주고 그렇지. 그리고 녀석은 컬러는 뭘로 하지? 고민되면 화면에서 갖고 와도 돼요. 너무 똑같다. 이 사람의 셔츠 색깔. 그런데 채도는 좀 높여볼까요? 이제 방송사에 이제 이름 같은 걸 써도 되겠죠. 불투명도. 이게 선택한 녀석의 불투명도. 하나도 안 보여. 보이게 해야지. 이런 애들 관련성이 있죠. 이거와 이거 관련성이 있어요. 둘을 찍고 이걸 눌러줍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M땡, M캠. 이름만 구분되죠? 네, MBC니까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정해도 되는데 모양이 쉐이프가 아니라 저는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클.
그룹 길이도 드롭다운, 위에 있는 건 위에, 아래에 있는 건 아래. 가장 원시적인 드롭다운 방법으로 위에다 넣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밑으로 끌어서 저게 보이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 단축키, 단축키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억지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밑에 있지? 밑에 있습니다. 밑에 건 좀 크게. 그게 아니 그대로. 예. 자, 됐습니다. 요 이미지 위에 글씨 2개. 혹시 이 둘과 이 둘이 같은데 등장하지 않고 따로 빼놓기를 원하는 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 트랙이 하나 더 생깁니다. 비디오 2번 트랙까지 쓰고 있는데 3번 트랙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미지입니다. 글씨고요. Alt 복제. 이거 글씨, 이거 글씨. 위에 있는 애는 잠시 안 보이게 하고 현재 나는 위에 있는 애, 밑에 있는 애를 안 보이게 했지? 예. 현재 여기서 이 M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위에 있는 목적으로 이 작업을 하다가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치니까 위에 있는 거는 감춰놓고 아래에 있는 거를 켜보겠다.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따로따로 주고 싶다면 이런 거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야, 이거 필요 없대. 이건 맞지? 레이어상이 아니라 트랙상 다른 시점에 보이게 해달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건 가려놔서 그러네요. 이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 방식이죠. MBC 캠페인 승강기 안전수칙. 예, 저렇게 여러분 저기 우리 형제들을 다 끌어안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분리시키는 것도 한번 트랙을 좀 달리해서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2개를 좀 따로따로 분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야, 이왕이면 좀 다르게 좀 보여줘봐. 얘 따로 필요하다면 얘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분리시키는 거 할 때 여기 이거 레이어 구조랑 똑같이 보이면 이건 레이어 아닙니다. 옆에다 배치하는 프리미어 프로의 독특한 트랙 구조죠. 옆에다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자, 한 번씩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 작업하실 때 이렇게 원래는 붙여놨었는데 저는 생각지 못해서 이것만 했는데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 느낌 아시겠죠? 우리가 있어. 이 둘이 그룹이 된 거고요. 이쪽 자리에 가서 찍고 이 둘을 보고 이렇게 찍어도 돼요. 얘와 얘 컨트롤로 컨트롤 C 이쪽 자리에 와서 우리 둘이 있어. 근데 새로운 애가 이사 왔어. 어떻게 와? 복사했으면 컨트롤 V. 복사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꼭 찍고 확인하셔야 돼요. 컨트롤 C. 키보드가 좀 부서지듯이 컨트롤 C 전 2번 하는 약간 성향이 있어요. 왔다. 컨트롤 V를 2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한데 저 세이브 할 때 2번 누르는 습관이 있어요. 제대로 저장을 한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이사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찍고 거기에 비슷한 애들이 있으면 그냥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복사해서 어떤 글씨든 복사했죠. 여기 붙여놓은 거고 이제 이러한 애들을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캠페인 내용이죠. 예, 타이틀, TITL이 아니면 타이틀 써봤고요.
따로 만든 애들은 개별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초급 버전이 아닌 고급 버전인 경우는 타이틀 따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트랜스폼이라는 걸 잘 봐주시고요. 여기 있는 수치를 50 하면 50, 아니면 손가락 보일 때 이렇게 밀면 보면서 크기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 그룹만 찍어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움직이시면 이 사람 얼굴도 가릴 수도 있고, 아닌가, 아니면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틀은 커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전체 프레임 크기랑 동일해 보이는 걸 크게 줄인 거예요. 예, 그룹을 찍고 해주시면 예, 전체를 여러분 마음대로, 각 개별적인 거는 레이어 찍고 이동하고, 창이 맞춤으로 되어 있는 프리미어 프로는 녀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창을 넓게 해주시게 되면 작업하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건 좀 작게 해주고, 네, 요렇게. 자,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이렇게, 이거는 통으로 하나의 클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이거는 이미지라는 거 좀 봐주세요. 여기 여러분 이름이 똑같이 승강기라고 써 있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요 위에 타이틀. 타이틀을 혹시나 분리를 하고 싶다면 위는 글씨, 아래는 캠페인. 그런 경우는 같은 걸로는 구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Alt 키로 복제.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옆으로 빼내세요. 옆에 빼놓으면, 야, 저기 앞에서 너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밑에 거 없애. 없애실 때는 이 그룹 찍고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너는 위에 올라갈 거. 키보드 딜리트. 글씨 찍으니까 글씨 지워지네요. 네가 올라간다잉.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 밑에 있는 MBC 캠페인. 얘를 찍어주고, M 보이죠? M 빼고는 타이틀은 글씨 찍고 딜리트 하면 글씨가 없어지니까 글씨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째 찍고 딜리트. 얘는 MBC 캠페인으로 살아남겠죠. 뭐가 먼저 뜰지 모르겠지만 일단 MBC 캠페인 승강기 안전수칙, 예, 프레임 바이 프레임. 이거 뜨고 이게 뜨는 걸로 음악과 함께 들어볼게요. 어색하지만 비디오 트랜지션이 들어가면 더더욱 멋있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끌어내야 되겠네요.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이런 건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보이는 것보다는 이때부터는 그 말을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움직이실 때 재밌는 일이 좀 벌어지는데 왔다 갈 때 할 때 막 말을 막 거꾸로 돌리고 막 돌리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요거 하나 이 창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는 레프트와 라이트에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퀄라이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얘는 타임라인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는 필히 찍어주시고 컨트롤 W 창을 닫아주셔야지 좀 더 넓게 타임라인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볼륨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노란 애들, 녹색 애들 없애주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얘네 말하는 거예요. 예, 타임라인 어디 갔노? 타임라인 안 보입니다. 얘가 더 좋아요. 예, 컨트롤 W 창 닫기. 예,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맞춰놓고 작업하시기 바래요. 이어지는 거 트랜지션. 자,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봤던 건 앞에서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 항상 그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요. 원래 이 무렵부터 말을 자막과 함께 보여야 될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기순환이 어려워요. 그냥 공기순환이 그냥 쓰겠습니다. 예, 봐서 타이밍 떨어져 있어도 좋은데 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시점에 말이 나와야 되는지. 예, 봐서 약간 느리고 있으면 늘려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거를 여러분한테 이펙트 비디오 트랜지션이 들어가면 영상이 삽니다. 오디오 트랜지션은 제가 요런 음악이 들리는 부분, 처리하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이 방법 외에 그냥 단순 배경음악들이 트랜지션 하는 거는 너무나 심플해서요. 요게 이제 약간 실무적인 방법이고요. 보십시오. 음악이 들리면서 글자가 뻘쭘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여기 있는 이 클립, 이거를 이제 별도의 이센셜 클래식 혹은 모션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보이는 애를 프리미어 프로의 맨 마지막 도착 지역입니다. 여기가 완성 단계에서는 이펙트라는 부분을 찾아가는데, 이펙트 자리에 가면은 뭐 더 화면이 더 복잡하고 화려해요. 특히 이펙트의 주인은 바로 이펙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비디오 트랜지션이 있는데 효과 하나 좀 넣으면 어떨까? 효과가 들어가야지 좀 멋있지 하신다면 가장 간편하게는 비디오 트랜지션. 상당히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 비디오 트랜지션 여기서부터 예, 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줌 있는데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오프닝에 제일 어울릴 것 같은 크로스 줌, 교차 확대 축소라고 번역을 한국어 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앞부분의 머리 부분에다가 녀석을 끌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녹색이 보이게 얹어 볼게요. 왜 빨갛지? 효과 들어가면 빨갛게 보여요. 어찌 되는지 한번 볼까? 음악 서서히 들려. 오, 멋있어. 역시 효과야. 잠깐만 사라지기 전에 요 무렵까지 이 사라질 부분을 고려를 해서 조금 당겨 볼게요. 기본이 1초인데 제가 25초 분량을 좀 당겨 볼게요. 요 끝부분에도 이 줌 타이틀에 아주 적합합니다. 크로스 줌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얹어 볼게요. 기본 1초입니다. 기본 1초고요. 약간 당겨 주시면, 자, 한번 볼게요. 효과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좀 어떤지 한번 여러분도 느껴보시죠. 이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크로스 줌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머리에다 던지고 뒷머리에다 던진 다음에, 너무 작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어디 보자. 어디 보이니? 안 보이죠.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여기 뭐 밴드 붙인 것처럼 보이는 누런 거 찍으면 하얗게 보이고, 여기 보이는 끝장면에 이거에 따라서 천천히 아니면 빨리 보여집니다. 듀레이션이 뒤에 나와서 몇 프레임 정도, 이건 21프레임 정도, 이거는 1초 넘어가겠네요. 1초 넘어갔다. 이러면 너무 느려요. 이걸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1초 가까운 기본형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보고요. 세이브. 만약에 음악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거 주의하세요. 이건 텍스트이기 때문에 클릭한 다음에 푸시 이렇게 밀어주면서 약간 옆으로 밀어주고 이게 움직이실 때 그냥 움직이면 딱딱 끊어지는 그 탭이 먹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 잠깐 내려보시고요. Alt 누르면서 방향키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프레임 정도 좀 서서히 좀 당겨서 보여주고 뒤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뒤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악과 함께 타이틀이 떠야 되는 시점을 Alt는 세밀하게 프레임 단위랑 이동할 때 쓰는 방법이라
편집을 하실 때 한번 써보시고요. 요만큼 좀 확보해 보자. 그 다음에 이 글씨가 나오는 걸로. 그렇지. 그러면 요때 글씨가 등장하는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겠죠. 늘어나면 느리 보이거든요. 2초 동안 글자가 저 등장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겨주시면 더더욱 좋은데 요 부분 하얗게 보일 때 당겨주시고 물론 비디오 트랜지션의 효과편을 더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효과라고 해요. 효과라고 하고요. 효과는 이펙트 왼쪽에 늘 어디나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서도 요 막대 형식이 얘 발을 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누를 때마다 해당된 효과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요걸 통해서도 줄일 수도 있고요.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를 찍어 본 다음에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스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A에서 B, 우리는 전과 후 이렇게 얘기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A는 전 상태, B는 다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간격을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거 꼭 찍어 보셔야지 얘가 나와요. 좀 빨리 확 사라지게 줄었죠. 예. 나도 그 얘기를 해야지. 확 나타나는 걸로. 그래야지 글씨가 더 많이 보일 거 아니야. 들어볼게요. 빨리 왔네. 좀 느리게 이랬다 저랬다. 찍고 여기서 이걸 좀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당기는 걸로 합시다.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요 밑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제일 좋아요. 1초. 여기도 괜찮고요. 뒤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절반 이상. 빨리. 자, 많이 사용하는 줌, 크로스 줌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서서히 등장하는 이게 앞에 이거 뻘쭘하죠? 이런 거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진짜 단골로 사용되는 디졸브, 교차 디졸브라고 번역됩니다. 크로스 디졸브로 앞부분에만 슬쩍 던져 보겠습니다. 보통은 1초 차지하고요. 1초 이하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뜨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죠. 방금 보셨나요? 이렇게 은근히 싹 나타나듯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뭔가 받을 수. 이거 너무 빨라.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면 확대, 아니면 맨 꼭대기에서 저 길이에 맞게 앞으로 빼주면 여기 직접 얘를 느껴보세요. 너무 작으면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작업해 주세요. 이걸 빼거나 여기도 타임라인이라 확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있는 걸 해줘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원래 기본형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건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요 마디마디마다 다 준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예, 계속 이어진다면은 여러분 편집하실 때 그냥 쭉쭉 이어서 애들끼리 보이게 해도 되겠고, 아니면 좀 떨어뜨려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도 끝에다가 묻히듯이 디졸브를 여기다 넣으신다면은 좀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연결되는 건 그냥 두고요. 네, 이렇게. 얘 이상해 보이죠? 또 저렇게 안 쓰면 또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크로스 디졸브 여러분 눈도장 찍어 놓으시고요. 제발 작게 작업하지 마시고 크게. 요거 할 때는 이 머물러 있는 애들도 느낌 안다면 물결 키보드 가운데 플러스 눌러서 크게 보시면서 자, 저렇게 물결 키보드 보이야지 하죠? 휠로 당겨도 되니까.
급하면 안 돼요. 놓고 녹색이 보이고 떨어지는 거 확인해 보고 쭉. 자, 애들끼리 연결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등장하는 장면이었죠?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뜨는 게 좀 이상하신다면 방금 보셨던 디졸브를 뒤에다가 얹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애들은 줌, 크로스 줌이 제일 낫고요. 나머지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경우는 디졸브 효과를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크로스 디졸브 당겨주고 더한 부분은 우리가 또 수업을 또 진행하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타이밍 딱 그렇지. 딱 맞는 저 스냅의 느낌. 네. 역삼각형이 뭐가 보이는 저 느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끝장면에다가는 그 효과를 안 넣어요. 안 넣어야지 또 보기 좋게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상태고요. 멀리서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이 장면은 우리 썸네일 이미지로 누군가한테 보내주고 싶다.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실 때 요겁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표지로 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표지. 이거 표지구나. 썸네일. 그렇지. 나머지는 그냥 영상으로. 안 가져와도 됐는데 제가 좀 빨리 눌러버렸네요. 직접적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안 가져와도 여기 위치에 있으니까 요거를 PNG 이미지를 올리고 이 영상 MP4로 올려주면 영상도 올라가고 썸네일도 화면에서 꾸몄기 때문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나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실 게 있어요. 꼭은 아니지만 화면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외부에서 있는 외부 푸티지, 외부에 있는 무거운 영상이라던가 효과,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어떤 결과물도 가져오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는 필수로 엔터키를 쳐서 이제 엔터키 치는 거를 뭐 여기 보시면 시퀀스에 일로 메뉴까지 찾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엔터키를 꼭 필수로 쳐주시는데 나가기 전에 일단 렌더링을 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인디케이터 위치든 엔터키를 쳐서 렌더링이 100%가 되면 빨간색은 녹색이 되고 무리 없는 느낌이 나오고요. 최종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뭐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 일단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결과물을 세이브 잘 해주시고요. 컨트롤 M은 늘 보여드리긴 하지만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내보내다 미디어로 내보내기에 단축키죠. 그래서 뜨고 있는 화면을 어디다 내보낼 것이냐. 기본이 H264 MP4죠. 그 다음에 내보내는 위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어디있지? 그래서 내보내고자 하는 위치. 저는 최종 영상 렌더링 요 위치를 선호해서요. 찾기도 쉽고요.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이때 옵션이 보면 이제 비디오도 내보내고 오디오도 내보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본이고요. 여기 꼭 확인해 보세요. 시퀀스 인 앤 아웃. 범위는 시퀀스 안에 있는 범위 전체를 말한다. 일부만 지정하면 그만큼만 나가는 기본 옵션이니까 다른 걸 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인 꼭 해보시고